지식체험, 뉴스체험 오늘도 채워볼게요. 한국이 기술강국, 제조강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빠르게 성장한 배경엔 거대 그룹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삼성, 특히 반도체 산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. 한국하면 반도체, 더 정확히 메모리 반도체 강국입니다.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메이저를 가지고 있죠.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겐 꿀단지 같은 존재, 두말할 필요 없는 효자 중의 효자였습니다. 자, 앞으로 딱 6년 후 최우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딱 6년 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산업이 발생합니다. 바로 6년 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한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. 6년 후 182조 원 시장이 되고 메모리 반도체는 약 169조 원 규모로 예측. 그도 그럴 것이 파리 기후협약 이후로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시한부, 즉 빠른 국가는 2020년대 초반, 네덜란드로 얘기를 하면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통과. 마치 한순간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된 경험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전기차로 싹 바뀌게 됩니다.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차량 절반이 전기차로 변환되는 셈이죠. 최소한. 그럼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 배터리 시장은 누가 리더일까요? 정답은 한중일. 중국 회사 CATL 현재 점유율 1위인데 즉 자국 시장에서 많이 팔려서 그래요. 2위는 파나소닉 일본, 미국의 테슬라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. 3위도 중국 BYD. 중국 역시 내수 판매, 그 정책에 의해서 중국 업체들이 1,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한국의 LG화학입니다. 이렇게 보면 LG화학,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 등 한국의 새 업체가 순위가 낮은 것 같죠. 지금 전기차 시장 규모가 작아요.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이 압도적인 게 아니라 중국 배터리를 써야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급됩니다. 그런데 이 보조금 제도는 2020년 폐지가 됩니다. 그럼 품질 좋은 배터리가 중국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겠죠. 그래서 LG는 중국 지리자동차를 잡았습니다. 곧 중국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위인 일본이 미국 전기차 테슬라를 통해 차지한 거라고 했죠. 독점 구조를 LG가 이번에 깼습니다. LG는 한국에서 현기차 고객사로 뒀고 미국의 GM, 또 포드, 크라이슬러, 또 유럽의 폭스바겐, 아우디, 볼보, 제규어 등 미국, 중국, 유럽 모두 잡고 있습니다. 미국 GM은 합작으로 코를 끼워 넣어서 무조건 LG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. 중국 역시 지리자동차가 앞으로 무조건 LG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코를 끼워 놨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. 한국 3사는 중국, 유럽, 미국 내 엄청난 투자를 선제적으로 했어요. 이게 강점이고 특히 BMW, 벤츠, 폭스바겐, 르노, 볼보, GM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대규모로 수주한 완성체 업체들의 전기차가 시장에 출시되는 2, 3년 후 급증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랑 테슬라가 전기차로 깔짝된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은데 2, 3년 내 게임 체인저로 한국 업체들이 나서게 됩니다. 더 놀라지 마세요.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배터리 분야는 전기차 제조 원가의 절반을 차지합니다. 즉 배터리, 모터, 차체, 뼈대 플랫폼 크게 이런 형태가 되는데 배기가스 규제 등 법규 강화가 세계 각국이 예정되어 있어요. 더 놀라지 마세요. 우리나라 대표 효자산업, 조선업 수주액의 3배 이상을 수주했어요. 한국 건설업 수주액의 3배 이상을 했어요. 지난해 LG화학 40조, SK이노베이션 40조, 삼성 SDI 30조, 합 110조 이상 배터리 수주액으로 추정, 즉 조만간 판이 바뀌는 게임 체인저로 한국이 나서게 됩니다. 조선이나 건설의 3배 이상을 넘기는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해외에서 따왔다는 얘기예요. 성장 속도만 보면 휴대폰,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, 수출 산업보다 더 빠를 겁니다. 전기차가 엔진이나 다른 부품들 수요가 확 없어지고 단순하게 모터, 배터리, 차체, 따라서 비메모리 같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, 즉 전기차 기기에 관련된 한국이 아주 자신 있는 분야가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확 커집니다. 배터리로 알차게 금을 치고 커지는 부가산업이 전자산업에 가까워요.
그럼 한국이 엄청난 강점이 또 됩니다. 배터리는 중국의 기술력 과장됐다고 얘기를 합니다. 뻥튀기 상태, 즉 도요타를 잡게 될 파나소닉과 한국 3사 간의 기술 경쟁이 파이널 라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쯤 되면 유럽이든 각국이 침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투자 금액이 큰 산업, 또 투자를 막대하게 한다 해도 기간이 6, 7년 정도 돼야 한 사이클을 따라가기에 한국은 조만간 대박을 맞게 됩니다. 몇 년 후 전기차 수요 급증에 배터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생산 라인 증설과 공장을 미국, 유럽, 중국 등 곳곳에 투자하고 있는 곳이 한국의 빅3. 가장 적절하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. 잘 준비해서 메모리 반도체처럼 앞선 기술로 경쟁사들을 초격차로 따돌리고 또 대형 투자로 제2의 메모리 반도체처럼 만들 것인가? 앞으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산업입니다. 지금 LG, SK 간 서로 소송전이며 그룹이 티격태격하는 것도 그만큼 이 배터리 시장이 중요합니다.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 내연기관 엔진이 퇴출될 정도로 배터리의 힘이 커지면 각종 산업 설비, 기계,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터리 시장이 커질 겁니다. 그러니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6년 후 더 커진다는 아주 보수적으로 본 경우이고 한국이 엄청난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중국의 국가 중심 유리한 시장 주도, 또 일본의 기술적 기초 경쟁력, 한중일 삼국지 천하에 도전장을 내미는 미국, 유럽 등 앞으로 치열하고 또 기회 요인,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데 한국의 장점은 제조 설비에서 압도적 강점이 있습니다. 체험TV는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기회 요인, 배터리 산업을 응원합니다. 여러분은 체험TV를 응원해주세요. 제발.